이번 주는 정말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 실적들을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해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것들 확인해 보는 게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제 내일 엄청나게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일찍부터 악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경제 데이터도 굵직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기업들의 그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자본 지출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많이 우려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금 어떤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지수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리피니티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한 90개 기업, S&P 500 기업 중에 90개 정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77%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6%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높게 나왔죠.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 5%대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 이제 수익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소를 하더라도 기대치를 충분히 맞춰주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해준다면은 시장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스파르탄 캐피탈 시큐리티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주가 이번 주에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만약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시장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면서 의회에서 하원에서 빨리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이제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죠. 왜냐하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워낙 대립이 크고 이 부분이 이제 하원에서부터 부결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주식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5월 2일, 3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나오는 얘기가 25bp 올라갈 것이다. 이게 한 92%까지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은 정보기술부터 해서 금융 반도체, 생필품, 식음료, 그리고 에너지, 유통, 자동차, 제조, 통신, 여러 가지 항공, 우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실적이 순이익이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치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슷하게 나올 거다 했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거나 하면은 조금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이 회복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지연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식음료 산업만이 그나마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PS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가 둔화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 여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비자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그 경제 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부분은 지금 코로나 끝나가면서 실적이 대부분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제조, 통신, 항공, 우주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다들 떨어질 것으로 특히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우주 쪽으로 편입이 됐죠. 항공 터빈을 이제 생산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더 강화시켰죠. 그러면서 항공 우주 쪽으로 이제 테마가 편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나오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내분의 주문 조금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하반기에 이건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목요일 날 이제 1분기 GDP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금요일 날 보면 이제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소비 감소되는 부분은 유동성 하락에 조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모습,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텐데, 이게 과연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면은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손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면서 이번 주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예정된 일정들이 많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투기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목별 이슈들도 살펴볼게요. 위원님, 지금 종목별로 각각 이슈들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개별주들이 지난밤에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티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트릴리움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우리 주당 10달러 인수하겠다. 지금 한 6달러 후반대거든요. 10달러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10달러까지 앞으로 한 3달러 이상 이렇게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이게 안 오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무너진 이후에 지금 사실 뭐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강을 받았죠. 정부하고 은행 측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사실 실적은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유동성을 보강받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높게 측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은행주들 투자할 때는 지금 보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많이 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올라가도 별로 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래서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 지금 칠레 쪽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쿠바도 지금 그랬고요. 미국에서 조금 자원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게 쿠바 쪽이라든가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칠레 쪽에서도 지금 리튬에 대해서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캐나다 쪽에서 이제 리튬 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쪽에서 정부 측에서 협력해서 앞으로 생산량을 3배 이상 더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서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빌라이 1년 전에 지난해에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했죠. 크게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한 80% 정도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13센트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차트 종목 제가 보여드릴 게 전체적으로 비교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은 대형 기술주들, 지금 이제 아마존닷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 캔들 차트는 S&P 500이고요.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봤는데, 아마존닷컴만이 시장 수익률보다 한 3% 이상 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은 보합세에 있고,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요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시장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5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8센트 정도 떨어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존닷컴 4월 27일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할 것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한 70센트 이상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3분기로 연장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부채 한도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대형 기술주들은 더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약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각각 기업들의 실적 소식 나올 때마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빅테크주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오늘 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각각 1.5% 하락 그리고 0.5%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부진한 실적 영향에 1%대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괜찮았던 쪽은 헬스케어 그리고 소재, 필수 소비재 섹터가 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빅스 지수라고 불리죠. 변동성 지수 가져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ETF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이제 고객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개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냐 하시는데, 어려울 때는 리스크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바로 빅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시카고 옵션 종목인데 이건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수, 변동성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옵션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시간 가치 모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이라면은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 종목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하면은 그럼 상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는 주식 수를 20분의 1 막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그런 고도로 계산된 그런 상품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의 변동성이 100%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장 반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와 매수 사이에 어느 쪽으로 심리가 움직이는가를 반영을 하는데 시장의 변곡점이라든가 돌파갭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반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동조하는 현상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반대로 흐르지만은 그 스팟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해지 측면입니다. 지금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수익부터 해서 뭐 부채 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 하락을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모두 매도하거나 놔버리기에는 아까운 시장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해지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5% 정도의 자금이면은 하락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 손실을 마이너스 1% 수준 내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해지가 되면은 거기에서 자금을 조금 더 투입하게 되면은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밴드를 하락 이탈한 후에 최저가 16달러대에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주식 투자는 반드시 5%에서 최대 10%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지금 글로벌한 투자자들도 최대 20%까지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은 이런 정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6달러 매수 시작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표 수익률 한 50%까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이런 종목을 크게 잡습니다. 마이너스 20%까지 잡아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한 2%대까지 손실을 허용하는 그 수준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가급적이면은 마이너스 1% 수준에서 리스크를 고정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고 주식이 상승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청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하락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을 철저히 관찰하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